어쩔 수 없이 육아 때문에 결혼 생활 때문에 이제 쉬다 보니까 아 음악이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구나 이제 진짜 깨닫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워크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아로마 테라피스트 장소윤 대표님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친구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났던 선생님이신데 경력도 너무나 화려하시지만 인생이 백과사전처럼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이 스토리를 저만 알기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워크맘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자기소개 잠깐만. 네, 저는 문화예술 강사 겸 음악치료사 겸 한국감성예술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결혼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2명의 자녀가 있고요. 딸인데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결혼은 2009년도에 교회 오빠. 내가 좋아하는 교회 오빠. 교회 오빠의 좋은 점? 일단 술을 안 마신다.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맞아. 보니까 성향은 너무 달라요. 저랑. 근데 들어봤는데 남편분이 스포츠도 되게 좋아하시고 되게 사업도 크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오빠랑 좀 다른 대표님이 알고 있는 교회 오빠는 어떤 뭐 스타일이에요? 약간 박보검 같은 전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교회 오빠는. 교회 오빠의 단점? 살다 보니까 남편의 잊었나? 단점인지 교회 오빠의 단점인지 자유로운 여건이거든요. 서로 자유롭다는 게 이제는 조금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원업이에요. 서로의 이제 잡이 있으면서 서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 그게 맞춰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네, 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일 욕심이 많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출판사도 만들었거든요. 책이 나왔어요. 그냥 음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그냥 행복해서 저한테 어떤 의뢰가 왔을 때 웬만하면 다 해요. 그렇게 바쁘게 사시니까 이렇게 살이 안 찌시는 건가? 맞아요. 나도 바쁜 거 같아. 저는 사실 그 음악 치료사님이시라고 소개를 받았어가지고 검색도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음악 치료라고 하면 이제 음악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중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치료대학원에서 저는 조금 더 쉽게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어서 학교의 악기 수업 이런 거를 하게 됐고 특히 힐링 악기라고 불리는 쉬운 악기들 있죠. 요즘에 이제 칼림바, 맞아. 뭐 최근에는 스틸텅 드럼, 정신과나 뭐 치매 어르신들 그런 데이케어 이런 센터도 가고 이제 쉬운 악기에 대한 좀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어려운 악기를 연주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위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연속성 있게 이 악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좀 대중적으로 음악을 하실 수 있는. 대학 학부부터 계속 음악을 전공하신 거예요? 네, 학부에서 오르간. 나는 솔로의 그 오르간. 맞아요. 원래 근데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피아노로 계속 해서 제가 35살에 재정립을 하면서 음악치료대학원 왔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그냥 한 거예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육아 때문에 뭐 결혼 생활 때문에 이제 쉬다 보니까 아 음악이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구나 이제 진짜 깨닫게 된 거죠. 이제. 박사 뜯었어. 그러면 계속 이 일을 쭉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원래 꿈이 현모양처였거든요. 결혼하게 된 이유도 그냥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부모님 역할을 약간 남편한테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남편이 정서적으로 그렇게 부모님처럼 지지해주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실망이 많이 오고 저희 남편이 의류 도매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옷도 만들고 이제 중국도 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게 너무 재미가 없고 미래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픈지를 모르고 계속 이제 보다가 35살이 되니까 나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또 든 거예요. 어차피 살 거 발라줘야겠다.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하루에 한 4-5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목이 마르면 막 막 허겁지겁 물을 마시잖아요. 맞아, 그거랑 맞아. 똑같은 거예요. 너무 공감받고 싶고 맞아 맞아 위로받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책 속의 저자들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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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맞아. 만나주는 위로해주지.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 제가 처음엔 육아서로 시작을 했거든요. 나의 지금 힘든 마음이 너무 거기 책 안에서 공감이 되고 맞아 그 저자랑 계속 대화하면서 읽다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웃으면서 맞아, 막 맞아, 이렇게 뭐 맞아, 보는 맞아. 거예요 계속. 도서관에 옆에서 봤던 사람들 깜짝 놀랐겠는데. 막내가 같이 있었어요. 막내가 그때 3살 막 이랬거든요. 음. 도서관에 그 유아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저희 동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책을 계속 보고 제가 채워지니까 내가 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이렇게 힘들 텐데 그제서야 이제 보이더라고요. 음악으로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대학원을 네. 뒤늦게. 네. 제가 되게 뜻깊게 봤던 책이 뭐였냐면 코친이라는 친구셨어요.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어머 저렇게 시작할 수 있겠다. 맞아요. 뭐 심리 같은 거 맞아, 이런 맞아. 거를 되게 관심 있게 하고 또 그런 자격증을 막 취득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음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접목해 보면 어떨까. 음악치료대학원을 알게 돼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죠. 뭔가 본인의 일을 발굴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음악 치료를 한참 하다가 실습을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현타가 온 게 제가 체력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 보여요. 음악 치료가 사실 하기 나름인데 보통은 이제 악기를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나는 이 일이 많아도 못하겠다. 맞아. 그때 당시에 좀 경제적으로 좀 증명을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음.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게 첫 해에는 150만 원, 그 다음에는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도저히 그 일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조금 더 이미 있는 그 수업들에다가 음악 치료를 가미한 수업을 해보자. 학교로 먼저. 학교 왜냐면 음악 수업들이 많아요. 악기 수업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냥 악기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음악 치료 기법을 좀 접목을 해서 학교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제 면접 보고 학교 꼭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경력을 좀 중요하는데 처음에 경력이 없잖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마음 먹고 간절하게 도전을 하면 길이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던 게 왜냐면 학교 정식 공고로는 제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경력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학교를 나왔고 이런 거 안 중요해요. 똑같은 경력이 있는 게 중요해요. 공항에서 이 중구 영종도 학교들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저를 채용하는 기관이 초록 어린이 재단이었던 거예요. 음악치료 전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좋게 봐주신 거예요. 채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로 저를 파견하신 거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정말 신기한 게 하나가 되니까 이력서에다가 조금 머리를 이제 썼죠. 출강 예정. 아무 경력이 없지만 출강 예정이라고 쓰니까 그 경력을 보고 그 학교 문화예술 수업에 또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경력이 또 있으니까 예정이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또 다른 학교에 또 됐어요. 그것도 똑같이 공고 난 거 넣으신 거죠? 그거는 정식 공고인데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도전했던 그 악기가 뭐였냐면 난타.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나 음악 전공하신 분 오카리나 차라리 이런 걸 하시는데 난타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 음악 치료가 타악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대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난타 같은 것도? 왠지 그거는 따로 자격증을 그래서 채용이 된 다음에 땄어요. 첫 해부터 너무 행복하게 일을 주 5일을 오전 오후로 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들어왔죠.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온라인으로 제가 원래 기계치예요. 그때 이제 2020년도에 인스타를 그때 제대로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 그리고 온라인 강의. 보통 강사들이 그냥 다 기다렸어요. 그렇죠. 왜냐면 학교에서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쉽게 끝날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너무 행복하게 했는데 이 일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에 만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온라인 시장을 개척을 하다 보니까 더 다양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온라인은 지금 어떤 플랫폼? 클래스원은 뭐 아기들 더 배우다라는 플랫폼도 있고 줌으로 칼림바랑
그런 스틸턴 드럼 자격증만을 제가 모집을 해서 그만 어머님들하고 우리 오픈 채팅방 있는데 나중에 초대하면 무료 강의든 어쨌든 너무 좋지. 주고 가능해요? 네. 저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귀한 인재를 또 쓰셨다는 책 있잖아요. 아. 책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책을 내려고 했다기보다는 많이 안 팔릴 책이 사실은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틸턴 드럼 자체도 아직은 소요가 많지 맞아요. 않은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뭐 CCM 악보집 아니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음악 치료를 조금 쉽게 이 악기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돈 안 되는 거. 돈 되는 건 이제 기획출판 제일에 해주시니까 거기서 다른 출판사에서 내고 돈이 안 되는 거는 내가 그냥 해보자. 책이 나온 게 스틸턴 드럼 하고 이제 칼림바 위주로. 다 시간이 나시나 봐요. 틈틈이 오래 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프링이 누른 만큼 더 튀어오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일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재밌어요. 보람찼던 뭐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가장 저랑 비슷했던 분들 있죠. 60, 70여 분 정도를 자격증을 교육을 했거든요. 네네.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부 아니면 나의 일을 뭐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취업까지 연계돼서 강사 활동 잘하고 계실 때. 그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블로그, 개인 채널로 해서 네. 모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실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기관에서 연계해서 저는 이제 강사비 받고 그리고 자격증 발급비 개인으로 받고 그 민간 자격증 발행하는 뭐 그쵸. 이런 뭐가 있어요? 네, 그 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에다가 제가 진행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칼림바 자격증, 칼림바 지도자 자격증 네. 이런 거를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커리큘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민간 자격증으로 나는 돈을 벌고 싶다면 쉽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기관들이 너무 많고 오시는 분들이 느끼세요. 엄마들이 또 창업을 할 때 사무실을 꼭 줘야 되는지 530만 원짜리 맞아. 계약한다 해도 매달 30만 원 나가야 네. 되는데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대표님은 사무실 없이 지금 네. 집에서 장사를 오래 했잖아요. 월세 무서운 거를 제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월세 느끼거든요. 진짜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 30만 원이라고 해도 맞아, 부담이야. 네. 맞아요. 사실 1년으로 치면 30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차라리 무슨 장비를 사던가 아니면은 교육을 받는 데 쓰거나 그쵸. 그게 낫죠. 남편분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해를 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내가 지금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만큼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맨날 어디는 가는데 얼마 버는지를 그걸 항상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첫 해부터 사실은 감사하게도 네. 돈이 그래도 못 벌진 않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수용은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뭐래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많이 하고 사실 엄마들이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쵸. 제가 보니까 30대 초반에 사진이 없어. 나도 없어. 네. 얼마 전에 너무 그냥 그 상황이 되게 좀 울컥했던 게 아이들이 이제 저를 많이 찍어줘요. 왜냐면 제가 인스타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런 영감 생각이 나세요? 내가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매일 해요. 그러니까 왜 하고 있는지. 현타가 오는 순간이 이제 그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은 가면 너무 재밌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각을 해요. 다시 네. 동기부여를 스스로. 네. 의상을 되게 항상 이렇게 멋지게 입으시거든요. 사실 그 20대를 못 따라가 그걸로 우리가 승부를 보면 안 돼요. 표정을 밝게 하고 특히 어머니 수업 갈 때 사실 더 꾸며요. 왜냐면 어머니들은 그냥 자기 옷도 잘 안 사시고 저도 그랬거든요. 대리만족. 거울을 안 봤어요. 아기 키울 때. 앞으로의 계획.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음악으로 다른 분들 많이 만나고 소통하는 거, 공감하는 거,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만들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미혼모. 미혼모 그리고 이제 저같이 경력 단절이었던 어머니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제가 뭐 계속 해왔던 건 이제 음악이니까 왜냐면은 제가 재미가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음악으로 저는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음악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